교제를 알기 알못 한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동차를 흉기로 바꾸는 또 하나의 운전, 바로 난폭운전이죠. 도로를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법적 내용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십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 정의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로에서 흥분한 운전자가 자동차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차량을 부수는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운전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과 사람 대면하기보다는 재택근무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게 대화보다는 문자,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타인이 나한테 운전을 방해를 줬을 때 쉽게 흥분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난폭운전 사례는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96,379명, 약 한 10만 명 조금 안 되는데 네. 9만 명 이상이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됐고요. 네. 그리고 보복운전에 대한 데이터는 작년 2020년도 보복운전으로 저희 공단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한 1,261명 정도가 됩니다. 네, 난폭운전, 보복운전 생각보다 그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법적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Yes or No부터 기본기부터 다지겠습니다. 네, Yes or No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9가지 위반 중에 하나이다. 안전거리 미확보, 저는 난폭운전하면 신호 위반, 아니면은 중앙선 침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도 저는 그냥 NO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예스입니다. 정말요? 네, 난폭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거리 미확보로도 난폭운전으로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법 규정을 보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신호위반, 중앙침범, 과속은 당연히 난폭운전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도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한다든지 고속도로에서요? 그렇죠. 네. 진로 변경 또는 급제동 또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부당하게 경운기를 누른다든지 마지막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네. 이 9가지가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차가 너무 가까이 따라오면 조금 그게 위협을 느끼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안전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우선은 법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앞차를 추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다 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속 얼마일 때 몇 미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구독자들한테 좀 이렇게 제가 이해쉽게 설명드린다면 시간의 개념으로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4초에 지나가면 그 속도에 맞는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시내에서는 앞차가 횡단보도 지나간 다음에 내가 1초, 2초, 3초, 4초 후에 지나간다면 거기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고속도로는 앞차가 무인 단속 1m 지나갔다면 내가 4초에 지나간다면 그 속도에 맞는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4초라면 사실 운전 중에는 꽤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거리를 꽤 넓게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선 4초의 거리를 유지하면 다들 그렇게 느낄 텐데 너무 멀다. 야, 이렇게 많이 거리를 유지해야 되냐. 보통 대부분은 2초 아니면 2초 이내 절반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2초 정도 거리는 그걸로 다른 사람이 위협을 느끼는 것이 날 텐데 한 1초 이내 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도 몇 번 느껴봤는데 근데 신고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자, Yes or No 퀴즈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고의적 급제동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보복하려는 차에 앞으로 끼어들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Yes인 것 같습니다. Yes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처음 맞은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계속 틀렸는데요. 네. 네. 우선은 뭔가 고의성을 갖는 운전행위는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은 다 보복운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복운전 행위라면 고의적으로 급제동한다든지 네. 고의적으로 와서 받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차를 갈아먹고 욕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갓길이나 우측 차로로 본인 차를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보복 운전 행위인데 네.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그 상황이 너무 무섭네요. 자, 이번에는 yes or no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복 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 취소 내지 40일 정지 행정적 처벌을 받는다.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뭐 40일 정지 이런 것까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yes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아닙니다. 네, 틀렸군요. 제가 네. 이걸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교활무시니까요. 네. 우선은 이제 보복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네. 우선 면허가 취소된 거는 난폭이나 보복이나 똑같고요. 이 난폭이나 보복 운전으로 구속되게 된다면 네.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으로 처리됐을 경우에는 보복 운전은 100일 정지입니다. 난폭 운전은 40일 정지. 네. 40일 정지는 보복이 아니라 난폭 운전에 해당되는 정지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이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당할 경우 사실 저 같은 여성 운전자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되나요? 우선은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우선 요즘은 뭐 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블랙박스를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메모리 관리를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와 정보가 담긴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도로교통공단의 보복 운전으로 교육받아 오신 분들 120명을 상대로 질문한 설문 내용인데 네. 만약 당신이 보복 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그래도 보복 운전 했을 것 같은가 아니면 참았을 것 같은가 라는 질문했을 때 답변인데 네. 이 80%에 해당되는 게 참는 쪽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참지 못했다는 쪽일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은 참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네. 화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는 분들 보면 상대방이 미안하다라고 얘기만 했어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설문조사도 80%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난 참았을 것이다. 11.7%는 그래도 난 참지 못했을 것이다. 엄청 화가 나신 분인가 봐요. 그리고 17.7% 되는 분들은 분노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적이지 않으신 그쵸. 분들. 네. 미안하다는데도 계속 화를 내는. 구독, 좋아요. 사실 이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복 운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같이 화를 내거나 같이 조금 뭐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큰 화를 그렇죠.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한마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인가? yes or no에서도 간략히 알아봤지만 처벌에는 상당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과속하거나 신호위반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위협했던 네. 이런 난폭 운전과 쫓아가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막 쫓아가면서 위협했을 때 분명히 보복 운전이 처벌이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법 규정도 난폭 운전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네네. 근데 보복 운전은 이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략적으로 봐도 보복 운전이 난폭 운전보다 한 10배 정도 처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보복 운전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우선은 난폭 운전하거나 보복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봤을 때 난폭 운전은 본인이 시간이 쫓길 때, 조급할 때 과속하거나 신호위반, 중앙침범해서 다른 사람 위협하는 건데 본인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운전 계획을 좀 여유 있게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출발하는지 그런 노력을 한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복 운전은 쉽게 흥분하는 건데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하는 건데 이런 성향이 높은 분들은 차 안에 가족이나 자식들 사진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호흡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호흡을 한 10번 정도 하면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2배 내지 4배 정도 길게 들이마시고 또 길게 내뱉으면 제가 한번 예를 시범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평상시보다
2배, 4배 길게 심호흡을 한 10번 정도 하면 네. 화를 좀 일시적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보복 운전을 하겠다 싶으면 화를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자기 컨트롤이 필요한 네. 거네요. 그럼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나의 행위 때문에 화가 나서 뭐 보복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로 화가 났구나. 미안한 마음을 먼저 갖는다면 충분히 그 보복 운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교잘할 교할못. 네. 도로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이란 듣기만 해도 무서운 행위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당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